자, 여기가 이제 생능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거 이제 쿼리를 전부 다 실행을 하고 나시면 그 뭐가 생기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employee db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create employee db라는 것이 생겨서 사용할 수 있고요. 걔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employee admin입니다. 어드민이 예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어드민이라는 게 한 개 생겨서 이제 모든 권한, 리소스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CRUD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DBA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접근하실 때 여기 얘가 지금 이제 PDB에 해당되는 것으로 접근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여기 ID 슬래시 비밀번호 골뱅이 쓰세요.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해서 접근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죠? 접근할 때 그 스콧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콧 접근을 할 때 스콧 슬래시 그 다음 비밀번호가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골뱅이 로컬호스트 슬래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 내 컴퓨터니까 로컬호스트인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쪽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IP 또는 컴퓨터 이름 접근이 컴퓨터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컴퓨터 이름 또는 IP로 접근하시면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만 하고 이제 안 할 거라서 SQL 디벨로퍼로 이제 접근을 만들어서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한번 이제 그 테스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라클의 SQL 디벨로퍼 SQL 플러스로 가시고 지금 잘 안 보이셔가지고 잘 안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CMD 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SQL 플러스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다. 저 메뉴를 누른 게 SQL 플러스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동일해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 되시겠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스콧으로 접속하고 싶어요. 접속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거처럼 하시면 됩니다. 스콧 슬래시 비밀번호 제가 스콧으로 접속하고 싶고요. 슬래시 그 다음에 타이거 그 다음에 서버 이름을 써라. 골뱅이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슬래시 db 이름을 쓰세요. emppdb 엔터. 저까지 접속하시면 이렇게 접속됨 하고 나오셔야 되고 이 사람 이름으로 제가 스콧의 비밀번호 타이거를 쳐가지고 입력해서 접속한 거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5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59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SQL 디벨로퍼로 저희가 명령을 쳐서 그 실행해보자. 이건 좀 그렇고요. SQL 디벨로퍼로 명령을 쳐서 실행해보자. 이걸로 이제 바꿔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뭔가 써가지고 저희가 이 테스팅 해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개만 뭐 써보시면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찾아서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명령 한 개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뭐가 있지?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적용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싶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select라고 쓰시고요. select.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 언더바 네임이라고 쓰세요. 네임. 책 페이지 63페이지 중간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select. 됐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네임이라고 치세요. 네임 치시고요. 그 다음에 from 쓰시고요. 어디서부터냐면 유저 언더바 테이블에서 유저 언더바 테이블 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쳐보세요. 실행되나 안되나 보고 이거 확인이 가능하다. 테이블스 있네요. S 붙였고 그 다음에 order by table name order by table 언더바 name으로 좀 해라. 네임으로 해주세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맨 마지막에 끝났다 명령어가 끝났습니다가 세미콜론입니다.
그 명령을 한 줄 한 줄 치는데 엔터 쳐서 사용할 수 있어서 63페이지에 남아있는 소스는 이제 그 아주 길면 엔터를 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길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제 쭉 한 줄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서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시면 여기 테이블 네임이 시티 도시고요. 컨트리 나라 그 다음에 컨트리 랭귀지 그 지역 언어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부서고 그 다음에 엠플로이 부서 여기에 디파트먼트가 부서고요. 부서고 엠플로이가 그 노동자 사원 테이블에 해당되는 걸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잘 완성이 잘 돼서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테이블은 잘 접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쳐가지고 쓰시면 제가 오탈자가 있어서 엔터 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게 한 줄을 두 줄이면 한 줄이면 괜찮은데 뭐 여러 줄이면은 고쳐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SQL 플러스를 잘 안 써요. 안 쓰시고 그 SQL 디벨로퍼도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다른 사용자 시스 계정인데 다른 사용자 한번 볼게요. 다른 사용자 보시고요. 그 스콧이라는 스콧 SC 없네요. 스콧 없어요. 다른 사용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새로 고침 하세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스콧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 보여요. 이런. 죄송해요. 안 보이네요. 사용자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 같은데. 아이, 안 보이네요. 시스템만 보이고. 이런. 로고 있는데 이런데 모든 사용자가 다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찾아봐서 보려고 했었는데 좀 구조가 틀리네요. 사용자 만들면 바로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접속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여기 이걸로 관리를 하지 않고, SQL 디벨로퍼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거 말고도 이제 관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주고 사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도 보고, 바로바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SQL 디벨로퍼에서 전부 다 치는 거를 여기 이제 그 페이지별로 이렇게 전부 다 치워져 있는 게 쭉 나오시는데 이거 나중에 실습에 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SQL 디벨로퍼에 쳐서 볼 수 있다. 아시겠죠?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QL 플러스에서 스콧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하는 건 SQL 플러스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서 그 SQL 디벨로퍼에서 계속 작업해서 쓰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명령어도 SQL 디벨로퍼에서 쳐가지고 사용할 거라서 지금 이제 SQL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확인했다. 이것만 끝이면 되고 EXIT 빠져나가자. 뭐 EXIT를 계속 쓰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닫아서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EXIT를 쓰시면 빠져나가자 해서 창이 닫히게 돼요. 창이 EXIT, EXIT 이렇게 쓰시면 이제 빠져나와서 처리가 되고요. 지금 시스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 계정이 아니라 스콧 계정으로 좀 접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SQL 접속에서 이제 플러스 추가를 한 개 더 시키죠. 수동으로 하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새 접속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창이 지금 이제 책 페이지, 교재 책 페이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수동으로 접속하자를 눌러서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접속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새 접속을 만드시고요. 거기다 네임에다가 그 empdb라고 썼는데 empdb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시면 다른 데 사용되어야 되는 employe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건 네임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로컬
로컬 쓰겠습니다. 로컬 언더바 이제 empdb고요. 이제 계정은 스콧 계정으로 스콧 계정으로 접속할 거다. 이 정도 써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맨 처음 했을 때는 서버 이름 그 로컬로 쓰는데 로컬 언더바 이게 로컬 언더바 썼죠. 시스 계정입니다 라고 썼는데 시스는 이제 그 다중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계정,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그 db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스콧은 이제 저희가 한 개만 사용해서 이제 쓰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이렇게 만들 때 저희가 여기 위에서 만들 때 이제 플러그업을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 거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로컬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employee empdb 언더바 이제 스콧 계정으로 접속할 거예요. 스콧 다른 계정으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컬러링하게 할게요. 한 녹색 정도 이렇게. 얘는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다. 테두리가 녹색이면 내가 이제 작업하는데 와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관리자인 경우에는 빨간색 테두리니까 얘는 좀 위험하다. 이제 사용할 때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증은 기본값, 그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인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 스콧입니다. 스콧이시고요. 패스워드가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저희가 쓸 때 요게 이제 스콧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면서 비밀번호를 타이거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거라고 쓰시고 비밀번호 저장을 누르세요. 예, 저장을 눌러서 사용합니다. 롤은 기본값입니다. 관리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롤은 기본값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SID로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SID 말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 이름을 접근하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요. 서비스 이름에 해당되는 게 empdb다 이렇게 되죠. empdb로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됐으면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테스트 눌러보시면 성공하고 떠야 됩니다. 아, 이 계정으로 잘 접근해 가지고 이쪽으로 맞춰 가지고 쓰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하시면 나중에 또 쓰셔야 되니까 접속 누르면 저장을 하고 접속이 됩니다. 근데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이니까 저장 이렇게 누르시고 그다음 접속 누르시면 이제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뭐가 있지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접속한 게 만드는 스코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앞에 플러스를 누르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city, country, country language, DP, department, employee 열어보시면 이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테이블 구조를 봐서 내가 만든 게 여기 보이는데 그 이쪽에다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해서 얘가 직접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요거는 자바로 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을 가져다가 여기다 뿌려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뿌리면 처리되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실시간이 아닙니다. 실시간이 아니고 얘를 이제 세로 고침을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늦게 적용이 된 내가 이제 여기서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시켜라 한 게 이쪽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개 만들면 만든 쪽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번 누르고 얘를 이제 세로 고침을 하셔야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쪽에서 왼쪽에 있는 요 트리에서 아시겠죠? 됐나요? 실시간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만들면 좋긴 한데 얘가 점점 계속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매 시간 얘를 실시간으로 계속 가서 DB랑 접속해가지고 계속 가서 내용을 꺼내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좀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탭을 누르면 여기 맨 오른쪽 워크시트의 맨 오른쪽에 보면 어디 DB에 접속이 되어 있어요 라고 여기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로컬호스트의 그 employee DB의 스콧으로 얘가 접속한 대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시스 로컬호스트 언더바 시스의 워크시트 이제 열어보시면 얘는 여기 로컬호스트 언더바 시스의 DB 쪽에 접속이 되어 있어요. 계정으로 접속이 된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그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제가 파일을 한 개 불러오면 아까 전에 이제 소스 보기 위해서 create 언더바 employee 언더바 oracle.sql 얘를 불러왔는데 이렇게 불러와서 보시면 접속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DB 쪽에 접속된 게 아닙니다. 얘는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접속시킬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접속되어 있는 부분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실행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이 작성된 게 있어서 이제 끄집어 오면 맨 처음에 불러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여기서 계정에 접속 계정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라. 아시겠죠? 이건 다 실행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행하면 이제 어디 쪽에 접속을 할 것인지 물어봐요. 물어보면 거의 이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접속을 한 개 하면 뭘 열어주냐면 워크시트라는 이런 창을 한 개 열어줍니다. 그 워크시트 작업하는 종이다. 네가 여기다가 명령어를 써서 실행하면 내가 실행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실행해서 하면 실행해 주는데 어디다 실행해요? 여기 접속된 데 쪽에다 가서 실행을 해줍니다. 하셔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접속을 잘 했고요.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서 작업을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워크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뭐가 막 잔뜩 있어요. 잔뜩 있어서 사용이 되는데 제가 테이블에 지금 요 녹색으로 돼 있죠? 요 녹색으로 여기 녹색이 돼 있습니다. 테이블에 CT를 클릭해요. 클릭하시면 지금 CT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CT는 ID, name, country code, 그 다음에 여기 district, 그 다음에 population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구조 물론 만들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썼고 지금 이제 이게 자바에서 타입입니다. 타입. 이게 데이터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해서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이게 이제 변수 타입입니다. 변수 타입. 여기 변수 타입. 그 다음에 여기 변수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속성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속성명의 타입. 돼 있으시고, 보이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합니다. 넘버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앞에 있는 게 전체 자릿수, 콤마 다음에 여기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그러니까 5니까 9999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캐라타2는 밸리어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문자열. 해당되는 것을 바캐라타2로 썼는데, 2는 4천자까지, 2가 없으면 2천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자를 쓸 건지 여기다 적었습니다. 50바이트 쓸 거예요. 50바이트. 50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되셨죠? 영문자 1바이트, 영 숫자는 영어 숫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는 다 1바이트입니다. 이런 거는 1바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1바이트. 근데 이제 예전에 한글이 있는데, 한글에 해당되는 게 8i까지, 8 버전까지, 오라클 8 버전까지는 2바이트 처리를 했어요. 2바이트. 그런데 오라클 9i부터는 얘가 3바이트 처리를 합니다. 3바이트. 이유는 얘네들이 똑같은 코드인데 한글일 때의 코드와 일본일 때 코드가 같은데 어떤 거는 한글이 되고 어떤 거는 일본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코드인데. 이해되세요? 네? 지역에 따라서 내가 컴퓨터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한국어로 썼다. 그러면 한국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썼는데 가가 만약에 걔가 코드 값으로 1000이다. 아시겠죠? 이런데 일본에 가면 1000이라는 코드 값이 가가 아닌 거예요. 걔는 일본어 컴퓨터를 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라카나를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는 게 1000번이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 값인데 일본에 가면 히가 되고요. 한글로 오면 가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사용되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사용이 된다. 같은 코드 값인데. 그래서 그거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늘리자. 3바이트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래는 한글은 2바이트를 썼어요. 이렇게. 2바이트 썼는데 한 개 더 써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어로 얘가 코드값 얼마다 라고 쓰면은 얘가 한글이 되고요. 일본어로 코드값 얼마다 이렇게 쓰시면 일본어에 해당이 되는 코드값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코드값이 서로 틀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3국어를 전부 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과 일본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들을 전부 다 지원하기 위해서 3바이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이트로 봤을 때 한글로 봤을 때 이제 50바이트면은 나누기 3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글이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 저희가 이름을 쓰는데 10자까지 한글로 10자까지만 써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3에서 30자 30바이트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지금 이제 박캐릭터, 박캐릭터 2. 박캐릭터는 2000자까지, 박캐릭터 2는 그 뒤에 만들어졌는데 4000자까지. 그래서 박캐릭터는 잘 안 쓰고요. 박캐릭터 2를 그냥 써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넘버, 그 다음에 캐릭터, 박캐릭터 2 쓰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고정길입니다. 고정길이. 3바이트를 꼭 넣어야 돼요. 3바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컨트리 코드가 3바이트를 꽉 차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코드니까 뭐 ENG, 뭐 KOR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글자를 꼭 채워야 한다. 그 만약에 안 채우면 블랭크가 들어갑니다. 안 채우면 맨 마지막에 블랭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글자 2개만 쓰시면 맨 마지막에 블랭크가 집어넣어서 채워져 가지고 3바이트로 무조건 만들어요. 이게 캐릭터의 특성입니다. 이시고 박캐릭터 2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4000자까지 그 가변 길이 문자열입니다. 넘버는 전체가 8이고요. 콤마 0이니까 소수점 이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타입 중에서 이거 외에도 타입이 많거든요. 타입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타입이 그 타입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챗버튼한테 물어보시거나 구글링하면 금방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숫자입니다. 그러면 소점이든 상관없이, 정수, 실수 상관없이 그냥 넘버를 많이 써요. 넘버. 지금 여기는 대문자로 써 있는데 그 오라클은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아요. 오라클 자체가 아시겠죠?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버 타입, 그냥 숫자인데 소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정수와 실수를 모두 넘버 타입으로 씁니다. 그냥 넘버라고 쓰시면 그 넘버 숫자로 쓸 수 있는 길이만큼 충분히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릿수도 지정할 수 있어요.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 갖고 자릿수를 지정하시면 앞에 이제 전체 자릿수, 그 다음에 뒤에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냥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써서. 그냥 글번호 같은 거는 안 씁니다. 써봐야 뭐 그렇고. 아시겠죠? 네, 길이에 해당되는 거 안 써서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있는데요. 문자열. 저희가 문자열은 이제 가변 문자열이랑 길이가 자꾸 달라지는 거는 가변이라고 쓰는 이제 밸리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VAR, CHAR, 박캐릭터 2를 많이 씁니다. 그 딴 것도 많이 쓰겠지만 대소문자 구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좀 귀찮아서. 예, 되었죠? 가변 길이로 사용하시고, 가변 길이를 쓸 때는 여기다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나 이렇게 캐릭터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최대 바이트, 보통에서는 바이트로 지정을 하니까 뭐 바이트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그 최대 4000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00바이트, 4000바이트까지 가능.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고정입니다. 가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있는데, 고정 길이는 저희가 이제 캐릭터로, CHAR, 캐릭터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정 길이의 최대 바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최대가 자꾸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길이, 여기에 대한 이제 전체 사용 길이에 해당되는 바이트를 쓰시면, 그 어떤 데이터든 이 길이에 딱 맞아야 돼요. 어떤 데이터든 길에 딱 맞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날짜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날짜 데이터. 요건 날짜는 그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요. 시간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쓰는 거는 데이트 객체를 보통 많이 선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걸로 거의 98% 스키마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타입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그 더 이상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다른 거 되게 많은데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도 이제 스키마 같은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게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키마, 컨트리 보시면 여기 넘버, 바케라터 투 캐릭터.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캐릭터, 바케라터 투 넘버 없죠?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넘버, 바케라터 투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엠플로이의 데이트 한 게 나오죠. 데이트. 넘버, 바케라터 투 데이트. 되셨나요? 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이건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컬럼들이 보입니다. 컬럼 네임이 여기 있죠? 컬럼 네임 이렇게 해서 이게 변수 이름 것 같다. 되셨나요? 이렇게 요거를 속성 이름, 속성 네임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컬럼 네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 컬럼, 칸에 대한, 요 한 칸에 대한 이름. 아시겠죠? 그래서 컬럼 네임 또는 이제 그 어트리뷰트 네임, 속성 이름, 속성명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데이터 쪽에서 이제 이 컬럼 언더바 네임에 해당되는 아이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걸 용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 보시고 저게 뭐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여기 이제 널업을 있어요. 널이 데이터가 없다 이죠. 자바에서는 주소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널이다. 그래서 널이 가능하냐? 노는 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쓴 거는 yes라고 쓴 거는 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돼 있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 위에 탭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지금 탭이 엄청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열입니다. 열. 그 열을 눌러서 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게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나요? 그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클릭하시면 인서트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서트한 데이터 되시겠죠? 네, 인서트한 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엑셀처럼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수정하고 싶은 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엔터 쳐서 수정하고 여기 커밋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정했다고 해서 이게 수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세션에다가 갖다가 둔 거예요. 세션에다 갖다 넣어서 커밋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못 보고 그냥 접속을 끊고 나가버리면 이게 락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나갈 때 오류가 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커밋을 자동 커밋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롤백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설정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롤백을 꼭 시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시켜서 사용한다. 그러면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모델을 클릭해 보시면 얘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아직 안 그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요. 테이블은 박스로 그려지고요. 여기가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그 스콧의 EMP, 엠플로이와 디파트먼트, 부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화살표 가는 쪽이 먼저 생기고요. 이 부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엠플로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은 여기 화살표가 돼 있는 요 부분 바 두 개 붙여 있는 거 얘를 사용한 거고요. 엠플로이의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엠플로이 넘버이기 때문에 엠플로이 넘버를 이렇게 사용해서 얘가 이제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요거는 엠플로이 넘버인데 여기는 디팔트 넘버입니다. 디팔트 넘버를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갖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 쭉 있는데 이건 셀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거는 엠플로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도 사원이죠. 이해되시겠죠?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원 10번의 관리자가 사원 1번이다. 그러면은 사원 1번의 거를 이제 참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보를 만들어서 쓸 때, 요거는 이제 그 자기가 참조할 때 셀프 참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한눈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제약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제약조건.
제약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약 조건은 포린 키. 포린 키는 외부 키입니다. 밖에서 참조하고 있는 키이고요. 이제 스콧의 디파트먼트, 스콧 밑에 디파트먼트가 부서입니다. 부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이 부서에 속해져 있다. 그렇긴데 부서에 대한 정보는 이 디파트먼트에 있죠. 테이블은 디파트먼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가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외래 키로 외부에서 이제 얘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한 개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에 대한 건데 나중에 보시고, 체크, 얘는 널이면 안 됩니다. 얘도 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클릭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되고, 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보시고, SQL 있습니다. SQL. 얘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SQL이 원래는 저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것을 붙여서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옵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크리에이트 부분, 크리에이트, 알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만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거는 스콧의 EMP입니다. 엠플로이라서 엠플로이 한번 찾아보시면 create employee 여기 있습니다. EMP 엠플로이고요. 만들 때 여기까지만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인서트 한 거예요. 아시겠죠? 길이가 짧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나머지 옵션은 기본 옵션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여기 설정된 거 이외에 나머지 옵션은 기본 옵션을 쓸 거예요. 근데 얘를 기본 옵션 외에 다른 것도 다 만들면 이제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자가 SQL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엠플로이의 SQL 하시면 여기서 그 기본 옵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많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그 외에 기본 속성에 해당되는 것도 쫙 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탭 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설정 잘 됐고, 저희가 만들어진 걸 써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열 해가지고 수정도 가능해요. 여기 연필 있죠? 연필 있죠? 그래서 얘가, 7자리가 아니고 9자리인데, 그럼 연필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눌러서 여기, 기다려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샐러리의 열입니다. 열. 그래서 샐러리의 열의 크기를 여기 7 지우고 이제 9 이렇게 해서 9 쓰시고 확인 누르면 얘가 수정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엑셀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툴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서 고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스키마에서 여기 스키마에서 제가 길이를 7로 줬거든요. 이렇게 길이를 7로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맞죠? 네. 얘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걸 클릭해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제 이쪽에를 클릭해서 사용하지 않고 얘 나중에 이쪽에 열에 해당되는 것을 수정하면 여기 실제적으로 구현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현하기 전에 크리에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스키마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해서 사용하지 말고 여기 와서 얘를 고친 다음에 재실행해라. 개발하기 전에. 데이터 다 집어넣고 하기 전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바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스키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